11월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11월 선거에서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민주당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열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코로나 백신이 될 것이라는 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 코로나 백신 개발 발표로 10월에 반격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좀처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놓고 기선을 제압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공화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89일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내에서는 11월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의회 모두를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삼중고를 겪으며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18년 스페인 독감, 1930년 대공황, 1960년 흑인 민권운동 등 미 역사상 3가지 혼란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 대선 패배는 물론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7%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6.4%포인트 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해 47석입니다. 3석을 더 가져오면 동률, 4석을 더 얻으면 다수석이 됩니다. 11월 상원 선거는 35곳으로 이 중 20곳은 공화당이 차지한 곳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라면 공화당 49석, 민주당 51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5석의 하원은 모두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 하원도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은 작은 부족으로 27명의 현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의석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토론에 강하다는 기대를 표했고 경제 재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뒤졌지만 본선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어 공화당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지지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열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코로나 백신이 될 것이라는 평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표로 10월에 반격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치러질 대선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On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경제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경제 회복을 내세워 코로나 대응 실패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9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통해 10월에 서프라이즈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재선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백신 개발이 11월 3일 대선 전에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대량 배포까지는 내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선 전까지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 기자에게 인종차별적 실언을 하면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큰 타격을 입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CBS 기자와의 인터뷰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평소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불편해서였을까 기자의 질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Please clarify specifically, have you taken a cognitive No, test? I haven't taken a test. Why the hell would I take a test? Come on, man. 이어 나온 문제의 발언. That's like saying you, before you got in this program, if you take a test where you're taking cocaine or not, what do you think, huh? 흑인 사회는 즉각 발끈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흑인들을 마약이나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평소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망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So I just watched the clip and Joe Biden this morning totally disparaged and insulted the black community. What he said is incredible and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him, but it was a very insulting statement he made and I guess you'll figure that out. You'll see it. 이번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도 대체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수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공화당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반격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기선을 제압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공화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There are all kinds of reasons that weigh in on this pandemic. People have to stay home if their children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or if they don't have child care. $600 추가 실업수당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y say all these people are staying home because they get more money than if they'd go to work. That is not the American people I know. They want to work. But it's 11% unemployment. Not everyone who wants to work can get to work. So it's not that they're staying home because they're lazy. 전문가들은 $600의 실업수당 연장이 2차 경기부양금 $1,200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600만 명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공화당이 한 발짝 물러서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다시 늘어나던 실업자 수가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143만 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 142만 건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에 정점을 찍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후 15주 연속 감소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따라 7월 둘째 주부터 다시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무관중 스포츠 시대.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 중계되는 등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ESPN 등 미국 스포츠 채널에 한국 소주가 처음으로 광고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음성과 문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를 찾아보는 미국인들. 익숙한 브랜드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 검색을 통해 찾아보면 진로 소주는 그레이구스나 앱솔루트보다 많이 판매되는 증류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편의 광고는 이달부터 5개월 동안 ESPN과 팍스 스포츠, TNT 등을 통해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Jinro, the world's best-selling spirit.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